네, 계속하겠습니다. 제 16페이지에 몰수와 추징 관련 판례입니다. 연결이 또 출제가 잘 되죠. 몰수나 추징은.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조문입니다. 16페이지에 조문 한번 볼까요? 48조.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과 고유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고유의 물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 형법상 48조의 몰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물건 1호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거 위조, 유가증거 이런 것들 또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 3호 1호 또는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2항에서는 이랑 같고 물건을 몰수할 수 없다면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고 3항에서는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되면 그 부분만을 폐기하면 되죠. 기본 수업을 통해서 이거 쭉 들었을 거니까. 그리고 49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고 단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다면 몰수만을 승호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첫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몰수 관련된 판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48조 몰수 요건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외우기 싫죠.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그림, 여기에 첫 스타트입니다. 여기에 몰수 요건이죠. 일단 몰수는 특정 물리여야 되고 대적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공정범, 무주물. 대표적인 무주물이 뭐가 있나요? 위조 유가증권 이런 거. 절대적 금제품이니까 그 어느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는 게 아니죠. 예, 무주물입니다. 공범자 소유 또는 증을 알면서 취득했다 또는 범인 소유. 요 네 가지 중에 한 개만 오가 돼도 이 전체가 오가 되죠. 그 다음 요거도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얘들을 팔아버린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네 개 중에 한 개만 오가 돼도 이 전체가 오가 된다는 거. 그리고 추징은 몰수 요건, 요거죠. 특정물로서 무공정범 재생치레.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몰수할 수 없다. 그러면 추징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첫 스타트고 이걸 토대로 판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제 판례들이 쭉 나오죠. 1번 형법 48조 1항의 범인. 48조 1항의 범인은 얘들입니다. 무공정범. 따라서 여기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 소유물도 공범자의 형사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바로 여기서 공범자에는 공교방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이 된다. 이걸 정리해둬야 되죠. 틀리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공교방은 포함되지만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올 수 있죠. 네, 그 다음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 이런 것은 기본소득도 거의 쭉 보는 거죠. 기본소득도 본 겁니다. 네, 그래도 한번 보죠. 홈 플러스의 값, 춘봉이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4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매장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요 진열대들이 있습니다. 진열대가 있고 여기에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춘봉이가 좀 부피가 큰 거죠. 보시 충전드릴 그리고 전기밥솥
것처럼 부피가 크고 비싼 거. 이거를 처음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죠. 그리고 연기를 했잖아요. 내가 다른 거 좀 살 게 있는데 깜빡했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셨으니까 계산 완료 스티커.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가지고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나요?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인 채로 4층으로 올라갑니다.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이걸 넣고 계산 완료 스티커만 이게 포스트잇처럼 탈 부착이 용이하잖아요. 계산 완료 스티커만 떼고 호수머니 속에 넣고 다시 매장으로 와가지고 똑같은 물건, 똑같은 요 물건에다가 계산 완료 스티커를 딱 붙이고 이거 계산했다 보여주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앤원이잖아요. 하나 가격으로 두 개씩. 이렇게 수십 차례 걸쳐가지고 절도 범행을 범해왔다가 결국은 발각되었죠. 문제는 이겁니다. 소나타 승용차 이거 몰수할 수 있을까? 몰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몰수 요건입니다. 몰수 요건은 저거죠. 특정물로서 무공정범 재생치대. 그러면 이 소나타는 종류물이 아니고 춘봉이가 몰고 왔던 요차입니다. 특정물 맞죠? 그리고 무공정범 중에 갑 소유 맞습니다. 범인 소유 맞습니다. 한 개만 O가 돼도 이 전체가 O가 되고, 그 다음에 절도죄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절도죄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얘들을 팔아버린 대가도 아닙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이겁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인가? 키워드는 이거죠. 제공했습니까? 이게 다 도진 겁니다. 변호인 주장은 이 소나타 승용차를 가지고 절도 행위에 제공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왜? 절도는 언제 실행차수가 인정됩니까? 계산 완료 스티커를 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향해서 이것 하고 접근할 때 절도 실행차수가 인정되고,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이 매상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절도는 기소되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층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나타 승용차를 가지고 직접 절도의 실행 행위에 사용한 바 없으니까 제공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워낙 유명한 판례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공한 것이 되고 O가 됩니다.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2번 판례에서 대괄호 1번 이걸 정리하는 거죠. 볼까요? 48조 1항 1호의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 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 실행 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 차수 전의 행위 또는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바로 소나타 승용차죠. 그것이 범죄 행위 수행에, 키워드는 이거죠. 요거 밑으로 한번 꺼놓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여.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럼 제공한 물건으로 봅니다. 왜 이거 실질적으로 기여했나요? 아니, 얘가 훔친 물건이 시계나 반지처럼 호주머니 속에 쏙 넣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 충전드릴 전기밥솥처럼 어느 정도 부피가 큰 거잖아요. 이거를 CCTV 감시를 통해 가지고 그걸 피해 가지고 무사히 마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보니까 제공한 물건으로 본 겁니다. 뭐 아실 거다 생각합니다, 이 판례는. 그 다음에 3번 판례. 예, 검찰이 3월 23일자 압수수색영장에서 3월 25일 영장 유효기간 내에 피고인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가지고 이제 집행을 종료했네요. 그러면 종료했을 때 위 압수수색영장이 효력이 상실하잖아요. 그런데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3월 28일 효력이 상실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피고인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가지고 현금 6천만 원을 압수합니다. 그러면 이 현금 6천만 원 이거 몰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 문제입니다.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하죠. 이 압수가 위법하죠. 영장 없이 압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효력이 상실된 거 갖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장주의 위배했으니까 이 6천만 원을 몰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적법하게 압수될 것, 이거 몰수 요건입니까? 몰수 요건은 이거잖아요. 특징으로서 무공증문 재생 치대지, 뭐 압수가 되어 있을 것, 게다가 적법하게 압수됐을 것, 그거는 요건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그 판례 계속 보시면 결론 보시면 몰수 대상물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적법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소표 현금 6천만 원에 대한 몰수는 적법합니다. 적법하고 뭐 이런 것은 매우 이런 판례들이 나온다는 것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4번 판례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되게 오래됐네요. 지금 보니까 76년도 판례입니다.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판례고, 네, 키워드는 금융이익이 뇌물이 되는 경우. 침란탕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갑이 9층장이고 서른 뭐 건설업자입니다. 건설업자가 어떻게든 인허가를 좀 빨리 받는 게 좋죠. 이 구청장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이렇게 3억을 대여해 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여해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겁니다.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 근데 좀 희한하죠. 보통은 3억을 빌려주게 되면 이 계약서에 뭐 변제 기한, 이자 약정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 없습니다. 무기한, 무이자 약정으로 빌려준 겁니다. 기한의 정함도 없고 이자 약정도 없습니다. 이걸 빌려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판례 핵심은 퀘스천입니다. 뇌물이 뭐냐 이 문제입니다. 뇌물.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출제 잘 되고. 뇌물이 뭡니까? 요 1번 대여 원금 즉 3억 요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정려한 게 아니고 빌려준 거니까 갑은 요 3억을 갚아야 되는 채무는 있다. 다만 얘가 얻는 이익은 무기한, 무이자 상당,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금융이익이 뇌물이다. 이게 첫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가 뇌물입니까? 3억은 갚아줘야 되니까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가 돈을 빌린 날짜부터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법정 이자입니다. 민사는 5%고 상사는 6%입니다. 그 정도, 즉 돈을 빌려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돈을 빌렸을 때부터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의 법정 이율 상당의 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게 금융이익이 뇌물은. 그럼 요겁니다. 이게 뇌물입니다. 요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 몰수 추징과 관련해서는 볼까요? 그러면 요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은 몰수할 수 있다입니까? 반드시 몰수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뭐 현법 쭉 공부하다가 현법 총칙 48조는 이미수 몰수죠. 반면 현법 강론으로 넘어가면 필요적 몰수 추징이 있잖아요. 뇌물, 아편, 배임 수재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뇌물이죠. 요거는 현법 바이 134조입니다. 뇌물죄입니다. 뇌물죄의 필요적 몰수 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금융이익은
48조가 아니고 134조에 의한 뇌물의 필요적 추징 대상입니다. 요거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정리해야 될까요? 대여 원금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대여 원금, 요 3억 있죠. 요거는 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는 않겠죠. 이거 뇌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예 몰수나 추징이 불가능할까요? 특별한 규정엔 13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반 보충 규정이 있잖아요. 48조입니다. 우리 현법 총칙. 그러면 48조에 의한 임의적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까? 요겁니다. 그럼 48조에 의한 48조 요건은 우리가 또 알고 있죠. 특정물로서 무공정범 네, 재성취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요 3억 특정물 맞죠?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누가 뭐 계산시 해줄까요? 뻔히 들키기 쉽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러면 이 돈, that 이겁니다. 특정물 맞고. 이거 누구 겁니까? 돈을 이렇게 빌리면. 돈을 빌리면 소비대 사의 경우 빌린 사람 얘 겁니다. 범인 소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수수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입니다. 요거 뇌물 아니지만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맞고, 그래서 요겁니다. 이 판례 꼭 정리해 놓습니다. 금융이익이 뇌물이 되는 경우 금융이익 그 자체는 134조에 의한 필요성 몰수 추징 대상이 되죠. 그래서 해설 한번 볼까요? 해설 심표도 한번 보시면 소비대사 목적인 돈 그 자체는 뇌물이 아니므로 그 3억 금원 자체는 134조에 의한 몰수 추징 대상은 될 수는 없고, 이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피고인 이외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48조에 의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잘 정리를 해 놓습니다. 네, 5번 판례. 이거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명의 신탁받아, 원래는 을 건데 갑 이름으로 수건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을하고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이게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하사표, 이 부동산입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몰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바로 그 토지 및 건물 몰수 가능합니다. 얘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하겠으면 아니, 토지하고 건물 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죠? 그 건물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피임기구라든지 침대 뭐 이런 걸 좀 몰수해야지, 토지하고 건물 자체를 몰수하는 것 좀 너무 과잉적이다, 비례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게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 맞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몰수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 6번. 예,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 사면이 있는 경우 추징이 돼서도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볼 수 없다. 이것도 은근히 추징가 되죠. 왜냐면 몰수나 추징은 부가형이잖아요. 한번 더 요거죠. 간단하게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만약에 징역이 있으면 여기에 뭐 몰수나 추징이 여기에 혹처럼 이렇게 달리는 거죠. 부가형. 그래서 이제 요놈이 이후에 특별 사면 받습니다. 징역형의 형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럼 부가형이니까 행님이 사라지면 동생도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도 형선고 효력이 상실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사면은 형의 종류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사면한테 요 징역형에 대해서만 형사선고 효력을 상실시켜 줬잖아요.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바로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 형사선고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대로 추징하는 겁니다. 그게 6번입니다. 7번 판례. 2017년도 나왔고도 최근에도 이 판례 나왔죠. 7번 판례도 필수적인 판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고 또 게다가 형사소송법하고 연결된 사례 문제로도 만들어지기 좋습니다. 사례형 문제로도. 네, 볼까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그렇죠. 영심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찍은 겁니다. 동영상을.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 이용해서 피해자에 대한 강한 범행 장면을 촬영 저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요 휴대전화를 몰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그것만 몰수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해설을 봅니다. 신부다음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48조 1항 1호가 정하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 맞죠? 휴대전화는 물건 맞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제공한 물건 맞고 또 그 다음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48조 1항 2호가 정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아니, 우리 현무 48조의 몰수는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 생겨난 물건, 전부 다 물건입니다. 물건. 근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은 물건일까 아닐까? 이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전자기록이잖아요. 전자기록. 이 전자기록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전자기록 그 자체는, 파일 그 자체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유체물 아니죠 일단.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동력입니다. 이게 물건입니다. 유체물, 고체체, 기체 아니잖아요. 전자기록은.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닙니다. 또 수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관리 가능한 동력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자기록은 민법상 물건이 아니다. 그러면 이 전자기록인 동영상, 파일 자체를 아예 물건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몰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요즘에 출제가 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휴대전화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기록은 예를 들어서 이런 칩이라든지 또는 뭐 USB라든지 요 CD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저장 매체인 물건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은 요 저장 매체를 전체로 존재한다. 물건으로 봐버립니다. 억지인가요? 네,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래서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동영상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기록입니다. 우리 형법 48조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미주권은 물건에 해당합니다. 전자기록도 물건으로 봅니다. 이거 나중에 또 다른 판례가 있습니다. 적어도 전자기록은 저장 매체가 있어야지만 그게 입력되는 거니까 저장 매체라는 물건을 전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판례 핵심이 됩니다. 동영상 이 전자기록도 48조에서의 물건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봅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휴대전화기와 동영상의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진 않고 휴대전화기 중 동영상만을 몰수했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 몰수 추징을 부정한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1번 판례. 이거 참 몰수나 추징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이거 매우 출제가 이것도 많이 된 판례이긴 합니다.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판례들은 나중에 보고 뭐 외우면 됩니다. 자주 보면 외우십니다. 한번 지금은 이제 그래도 계속 뭐 공부를 하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법관이 있습니다. 법관이 있고 갑이 있고 요 칼. 그럼 만약에 상해죄입니다. 상해 사건입니다.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칼 가지고 사람을 찔렀다는 겁니다. 근데 법관은 내심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죠. 검사가 공소장 제출할 때 이미 이 특수 상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입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완성됐다면 무슨 판결합니까? 면소 판결하겠죠. 면소 판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면소를 선고할 때 이 칼은 몰수해야 되느냐 의문제입니다. 몰수할 수 있을까? 의문제입니다. 그럼 볼까요? 뭐 옆에 있으니까 요거 그냥 이렇게 합시다. 혹시 또 그리고 쓰면서도 여러분들 자주 외워야 되는가? 네, 이 칼은 특정물을 맞습니다. 법정에 현출되고 제출된 요겁니다. 특정물을 맞고 범인 자신 맞습니다. 예 겁니다. 문제는 요 4개 중에 한 개만 되면 몰수되겠네요. 그러면 뭐 상해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취득한 것도 아니고 될 것도 아닙니다. 요겁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일까? 검사는 이건 몰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이 칼 가지고 상해에 제공했으니까. 물론 여러분 이제 소수봉투 공부하다 보면 이 몰수 요건은 검사가 입증해야 되죠. 엄격입니까? 자유로운 증명입니까? 몰수 요건이니까 자유로운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냥 상당한 방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이거 범죄 행위. 이거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여기서 다시 48조에서의 범죄 행위 정황문에서 이 범죄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법관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의 범죄 행위를 얘기합니다. 곧 판례를 보게 됩니다. 이 범죄 행위는 법관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법관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의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럼 볼까요? 그럼 지금 상해죄로 기소했고 법원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하잖아요. 면소 판결을 한다는 것은 본안 판단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형식적인 재판으로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봅시다. 면소 판결로서 끝낼 때 실제로 한 15년 정도 전에 이 칼을 가지고 갑이 사람을 찔렀는지 심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의신문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바로 면소 판결입니다. 그러면 요 범죄 행위가 있었다, 요 상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법관이 심리합니까 안 합니까? 법관이 아예 심리 안 합니다. 이건 면소 판결은 예선 탈락이죠 그냥.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X가 됩니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그러면 끝났죠. 범죄 행위 정황 물건 이것도 X입니다. 전부 다 X입니다. 그러면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징할 수 있나요? 추징은 몰수 요건을 구비했고 몰수할 수 되는데 여기서는 몰수 요건을 구비한 적이 없잖아요. 몰수 요건을 구비한 적도 없으니까 결국은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즉 공소시 완성되어 면소판결하는 경우 몰수나 추징도 할 수는 없습니다. 2번 판례. 이 기본수대도 보는 거죠.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피고는 공무원에게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 1,400만 원 추징할 수 있을까? 그 핵심은 바로 이거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업자가 경찰 찾아가지고 아유 형사님 요 사건만 좀 잘 좀 처리해 주시면 형사님 이번에 펠리세이드 바꾸신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죠. 펠리세이드. 1,400만 원 제가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경찰이 고맙습니다 하고 주고받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주고받진 않았죠. 그래도 뇌물 약속죄가 성립합니다. 뇌물 약속죄가. 그럼 이 1,400만 원 몰수나 추징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이 이거죠. 1,400만 원을 요거 특징물입니까? 아닙니까? 말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했나요? 잠깐만요 하고 가방을 딱 열어가지고 요 빳빳한 5만 원짜리 신권으로 1,400만 원입니다. 이거 요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특정되어 제공된 적이 없잖아요. 가방 속에 있는 돈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말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특징물이 이미 날라갔죠. 그럼 몰수요건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수요건 구비했어야 되는데 몰수요건 구비한 적이 없습니다. 특징물이 아니니까 추징도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판례들 자주 보고 외우면 됩니다. 근데 외우는 데도 한계가 있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이겁니다. 특징물로서 무공정문 재천시대 이거 다 외워놓고 1,400만 원은 특정되어 제공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여러분들 나중에 경감승진할 때까지 기억이 납니다. 안 날까요? 여러분 아마 팔순이 돼도 기억날 겁니다. 안 나나? 날 겁니다. 여러분들 팔순 정도 되면 저는 한 100, 어이구, 살아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예, 그게 지금 2번이고 3번. 네, 이거죠. 3번 판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출제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필수적인 판례죠. 그림도 있죠. 일단 볼까요? 대가로 1번. 어떤 물건을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면 인정되면 됩니다. 법관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죠. 아까 여기 7번에 적어놨죠. 요거고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대가로 2번입니다. 밑에 그림도 있죠. 앞으로 이 그림도 여러분 모의고사 풀고 날 때 엄청 보게 될 겁니다. 네. 지금 갑은 2007년도부터 46회에 걸쳐가지고 워낙 동그라미 많으니까 46회에 걸쳐가지고 수표 X 등 13억 상당 금액을 밀 반출해버립니다. 외국으로. 예. 그래가지고 요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수원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7일 날 2007년도 8월 7일 제 갑이 체포되고 바로 체포되고 난 다음에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하잖아요. 주위의 집을 살펴보니까 수표 요거 Y가 압수됩니다. 요 집에 Y라는 수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표가 어떤 수표입니까? 8월 15일에 외국으로 지금 8월 7일이고 8월 15일에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했던 수표입니다. 거기 압수됩니다. 근데 문제는 8월 15일에는 송금하지 못합니다. 왜? 이때 긴급 체포되었으니까. 체포되는 바람에 실제로 이 수표 Y는 8월 15일에 송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8월 15일에는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 제기될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 수원지방법원이 요 Y라는 수표입니다. 요 수표입니다. 이게 아니고
요 수표에 대해서 몰수하라는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볼까요? 특징물로서 무공전범 재생치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Y라는 수표는 특징물 맞죠? 8월 7일 날 긴급체포 당하면서 압수된 그 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범인 소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지방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죠. 이거 외국환 거래 위반죄로 생겨나거나 취득하거나 대가도 아니고 이거죠.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본 겁니다. 수원지법은. 왜? 8월 15일에 외국으로 밀반출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요 범죄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범죄 행위는 법관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볼까요? 이 그림에서 법관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1번부터 46회 요겁니다. 요게 기소되었잖아요. 요건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Y라는 수표를 여기에 제공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공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얘는 8월 15일 날 빼돌리고 했던 것이고, 근데 문제는 8월 15일엔 어떠한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없었죠. 그러면 이거죠.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8월 15일에는 범죄 행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날아가죠. 그럼 결국은 Y라는 수표를 몰수도 추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판례가 워낙 출제가 잘 됩니다. 뭐 지금이야 이렇게 이 그림 보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하면 그렇죠. 대가로 2번 볼까요?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요같이 딱 나오면 답이 나옵니다.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그 사건이구나. 그럼 이 수표는 몰수나 추징할 수 없다. 네, 외우하면 됩니다. 은근히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4번. 예, 되게 오래됐네요. 66년도 판례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치르는 합수물 봅시다. A라는 할아버지겠습니다. 할아버지. 바빠 죽겠는데. 소입니다. 할아버지하고 한 30년을 같이 했던 소고, 이때 누가 등장하나요? 춘봉이. 소도둑입니다. 이 소를 절취했고, 그리고 춘봉이는 이 소를 우시장 가가지고 자기 오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는 워낙 덩치가 크니까 팔아버립니다. 매단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소 판 돈, 그래서 한 600만 원 소 판 돈 이걸 받았죠. 이게 지금 압수된 겁니다. 왜? 소는 작물이죠. 절도죄로 영특한 재물인 작물이고, 작물을 처분해서 대가로 받은 소판 돈을 수사기관이 지금 압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소판 돈 이거 몰수할 수 있을까? 의문점입니다. 그럼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그럼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특징물로서 무공전범 재생치대 아니냐. 그러면 이거 특징물 맞다. 그 다음에 범인사진 소유 맞다. 소판돈. 그리고 범죄 행위로 뭐 취득한 소를 판 대가로 받은 물건 아니냐. 이거 맞다. 그래서 몰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게죠. 할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피해자.
일단 30년을 함께한 이 소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입니다. 소를 그러니까 이 산 사람은 모르죠. 이게 작물인지. 소에 대한 선의 취득이 인정됩니다. 제가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샀습니다. 그러면 B는 요 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할아버지 A는 소의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 판 돈 있죠. 그럼 돈 내놔줘야 되는데 얘는 돈 없다 배째라 간방 가서 몸으로 떼우겠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소 판 돈 있죠. 작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이 압수물, 이걸 국가가 몰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국고로 넣어버리면 할아버지는 소는 소대로 얘가 소유권을 갖고 간다 하고 소 판 돈은 국가가 먹어버립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남은 돈 탈탈 털어가지고 신나 사가지고 동대문 불 지릅니다. 이게 나라냐 하고. 답은 나오죠. 이 돈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법관입니다.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결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333조 2항입니다. 각 주에 어디 있을 건데? 예. 각 주에 있습니다. 각 주 맨 밑에 이해 있죠. 한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 소판도는 절도 피해자는 할아버지한테 줘야 되겠죠. 몰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4번 판례. 작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압수물. 즉 간단하게 소판돈. 이거는 몰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결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판례. 80년대 좀 오래됐죠. 군 PX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해서 작성된 월간 판매 실적 보고서 내용에 일부 허위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몰수할 수 있을까? 볼까요? 만약에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PX 알죠? PX가 뭡니까? 포스트 익스체인지. 군의 매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군인이 하사관이 좀 많이 빼돌리죠. 자기 집에 들고 가면 집에 가면 항상 면세품이 가득 캔도 쌓이고, 뭐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판매 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막 작성합니다. 그럼 볼까요? 여기에 뭐 판매 실적 보고서입니다. 뭐 육군제 53사단 이렇게 하면 제가 뭐 53사단 나기 때문에 53사단 예. 이렇게 됩니다. 5, 3 이거 5고 3 한반도처럼 보이죠. 53사단입니다. 53사단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멸망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거든. 해운대 쪽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이 이걸 허위로 작성합니다. 이거 몰수할 수 있나요? 허위로 막 판매 내용 고치고 한 거. 볼까요? 특정물 맞긴 맞습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무주물입니까? 이거 누구 건가요? 이거 작성한 군인 겁니까? 53사단 소유입니까? 이거 53사단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거 무주물 아니죠? 공모자 소유도 아닙니다. 정을 하면서 취득한 자 소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 자신 소유도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몰수 안 됩니다. 육군 부대 소유니까. 네, 그게 지금 5번입니다. 네. 6번 판례. 이게 79년도 4월 10일 판례입니다. 6번 판례. 이거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너무 오래됐고 옛날에 이게 한 3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5급 시험에서 엄청나게 출제 잘 됐던 판례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갔네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6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 올드스쿨 옛날 거 좋아하시는 출제분들이 있잖아요. 옛날 자기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6번입니다.
예, 예를 들어 금성호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이게 어디냐? 일본. 네, 시모노세키 항에 정박한 우리나라 배 금성호입니다. 네, 여기에 요 기관실에 배 기관실에 일본산 남자 손목시계 카시오 요런 것을 숨겨둔 겁니다. 밀수하려고. 밀수하기 위해서 일본산 남자 손목시계 카시오가 되겠죠. 그거를 숨겨둔 겁니다. 언니. 그러다가 일본 세관원이 시간에 여기 갑니다. 언니 했죠. 언니 했고 이후에 일본 세관은 뭐 긴토강에 의해서 적발되고 압수됩니다. 이 시가 압수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일본에서 한국인에 대해서 재판 진행할 수 있죠. 일본국의 속지주의에 해가지고 속지주의. 그래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본 재판소에서 네, 밀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하고 즉 몰수입니다. 몰수 판결이 확정됩니다. 몰수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원입니다. 일본에서 재판받아도 우리 법원이 준범이를 재판할 수 있잖아요. 속인주의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법원이 지금 요겁니다. 몰수 판결이 확정됩니다. 요때 우리나라 법원이 요때입니다. 이제 묻는 것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때 몰수 판결이 확정된 이유입니다. 일본 법원이 아니고 우리 법원이 요 카시오 시계상당의 추징 가능할까? 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추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당장 이거죠. 추징 요건. 이런 거 바로 하나씩 포섭해 보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법원은 원심 법원입니다.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원심 법원 여기 봤습니다. 몰수 판결이 확정됐다. 여기까지는 확인합니다. 사실 조회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몰수 판결이 되었으니까 일본국이 몰수 판결이 확정되었으니까 일본국에 의한 몰수가 되겠죠. 일본국 검사에 의한 몰수 판결의 집행이 예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여기 본 겁니다. 몰수 요건을 구비했는데 몰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일본의 주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일본이 몰수 판결 집행이 예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몰수할 수 없을 때 해당하니까 추징 가능하다. 이걸 추징하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대법원 가서 혼나고 깨진 겁니다. 깨졌습니다. 뭐요? 여기 추징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있죠.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고 즉 심리를 해야 되는데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위법, 심리 안일미자 다 할진자입니다.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게 판결 결과에 영향 미친다면 파기환송됩니다. 이거 뭘 심리를 안 했나요? 몰수 판결이 확정되었다. 여기까지만 심리했을 뿐이고 원심법원은 실제로 집행됐는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네, 편하게 한번 봅시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요즘에 안 나올 겁니다. 나오면 대박이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볼까요? 만약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요때 일본국에 의하여 몰수 판결이 집행이 됩니다. 요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요 이후에 집행될 수도 있죠. 그럼 요때 몰수 판결이 딱 집행됩니다.
그럼 우리가 추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 판단해 봅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징할 수 있을까 없을까? 확정됐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 판결 승하기 전에 몰수 판결이 집행된 겁니다. 이 말은 이 시계가 일본국 소유로 넘어간 겁니다. 일본국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나라 법원이 추징할 수 없다. 손으로 봅니다. 추징할 수 있다. 손으로 봅니다. 추징할 수 없습니다. 왜? 잘 맞췄습니다. 이게 뭐냐면 추징요건이 그죠? 몰수요건 구비해야 됩니다. 몰수요건의 특징으로서 무공증범이잖아요. 몰수 판결이 이미 요때 집행이 되었다면 일본국 소유로 넘어갔죠. 그럼 무수분 아닙니다. 일본 거니까. 공범 소유도 아닙니다. 증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범인자식 소유 아니죠. 왜? 일본 소유가 되니까. 그러면 몰수요건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추징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요때 몰수 판결이 집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 몰수 판결이 확정되었고 아직 집행되기 전입니다. 집행되기 전이라면 그럼 아직 이 시계는 특징물이고 범인 자신 소유 맞고 밀수라는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했던 건 맞고 몰수권 구비했습니다. 근데 몰수할 수 없죠. 왜? 일본에 의한 몰수 판결의 집행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때 몰수 판결이 집행되면 요때는 추징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원심법원이 몰수 판결이 확정된 사실까지만 심리했고 판결 선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몰수 판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요즘도 날까?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출제할 때 출제하는 스킬이 있죠. 출제하시는 분들은 뭘 물을까요? 설마 이렇게 다 물어볼까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출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키워드. 그거 정리하면 됩니다. 키워드 동그라미 2번 딱 봅니다. 6번 판례 키워드. 요거만 정리하면 됩니다. 동물품 이 시계가 외국, 즉 일본에서 몰수되어 소유가 파탈됩니다. 끝났죠? 이제 알죠? 소유가 파탈됐다. 그럼 이거 누구 겁니까? 일본국 소유입니다. 그러면 무공정범 아니죠? 몰수나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파탈됨으로써 몰수하게 된 경우 추징할 수 없다. 요거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뭐 오래전에 제가 설명할 때는 여기 설명해서 이거는 이 시모노세키 양 이거 딱 설명할 때 그냥 외우라. 0.3초 만에 일본 외국에서 소유가 박탈 우리도 추징 X 것 소유가 파탈되다 그럼 추징할 수 없다. 물론 요런 거 알겠죠? 요는 팔리스면 올더 스쿨입니다. 올더 스쿨이고 멋진 판례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요것만 심리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집행이 되었다면 이후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일본 거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하기 전까지 몰수 판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제 세월이 오래되었죠. 요즘에 오히려 출제되는 것은 7번부터 나오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